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휴가철 절정으로 내일과 모레 고속도로가 밀리는 곳들이 꽤 될 것 같은데요. 고속도로 네, 전망부터 그렇죠.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말이 아무튼 휴가 피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속도로 교통량을 예측한 자료를 봤더니만 평소 주말보다 늘어나서 한 487만 대가 지금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말에 수도권을 빠져나가는 차량이 한 46만 대, 그리고 이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한 41만 대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지방 방향으로 가는 차량은 대략 한 대전까지는 한 3시간 정도, 뭐 강릉까지는 한 6시간 30분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혼잡한 구간은 이 토요일 같은 경우는 오전 11시쯤에 뭐 수원 신갈에서 청주 구간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요. 일요일 같은 경우는 서울 방향으로 오후 5시쯤에 회덕 분기점에서 목천 구간, 그리고 영동선 새말에서 호복 구간 정도가 혼잡하지 않겠나 이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메르스 여파로 시내버스 승객이 꽤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대전시가 통계를 하나 내놨는데요. 지난 6, 7월 2달 동안 시내버스 승객이 연인원으로 따졌을 때 한 342만 명 정도가 줄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을 보면은 2달 동안에 연인원이 한 2,60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2,30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한 12%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요. 특히 6, 7월 중에서도 6월 달이 영향이 컸는데 6월 하루 평균 39만 6천 명 정도가 이용했는데 보통 평균 이용하는 때보다 한 4만 4천 명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예. 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입도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한 20억 가량이 지금 줄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난해 6, 7월 2달간 수입이 시내버스 전체입니다. 전체 수입이 한 227억 정도가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7억 정도가 돼서 결국 한 20억 정도가 줄었고요. 월별로 보니까 6월 달이 한 12억 3천만 원 정도가 줄었고 7월 달은 약간 회복이 돼서 한 7억 3천 정도가 줄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철도 사정은 뭐 비슷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메르스 관련되는 보도가 6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바로 이튿날인 6월 2일 날 도이철도 이용객 통계를 봤더니만은 전주보다 하루에 한 11,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11만 1,000명으로 조사가 됐는데 배 대략 한 평균 한 12% 내지 16%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요. 또 하나는 이 눈길을 끄는 것이 현충일 날, 그러니까 6월 6일 날 같은 경우 평균 한 1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이날이 무려 35%가 줄어서 6만 9천 명이 이용을 해서 하루 이용객 중에서는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대체적으로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이제 회복세는 돌아섰지만은 여전히 지금 아직은 뭐 완전 회복은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도시철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3억 8천만 원 정도가 수입이 지금 손실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전 충남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지금 내려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1시를 기해서 뭐 대전, 세종과 충남 지역의 전역 대체적인 지역이 지금 폭염주의보가 발효가 됐는데요. 이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 기온이 이 33도를 넘는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데요. 충청권의 이 폭염주의보가 발령 올해 들어서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 부여가 33.3도, 금산이 34도를 기록해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열대 현상도 있었죠? 네, 사실 뭐 오늘 새벽도 한 25도가 넘었는데 예, 어제부터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지금 발생되는데 올 들어 열대야 현상은 지난해보다는 하루 빨리 지금 나타났는데요. 최근 10년간 대전 지역의 열대야 일수가 82일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현상이 한동안 계속될 거라는데 충남에서는 올 들어 첫 열사병 사망자까지 속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충남도 거주하는 건설 노동자, 30대 건설 노동자인데요.
지난 28일 날 오후 4시쯤에 열사병에 걸려서 사망했는데 열사병 발병 후에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은 이 심폐소생술 등이 잘 되지 않아서 결국 숨졌고요. 그 다음 날 전라남도 지역에서도 환자 한 명이 발생해서 올 들어서 지금 2명이 지금 숨졌는데요. 아무튼 온열 환자, 그러니까 열사병 환자가 이 발생이 많이 되는데 숨지기까지는 지금 2명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어제 도민 대상의 기자회견을 가졌다고요? 네, 이 안희정 지사가 사실 그동안의 기자회견을 좀 기피하는 게 아니냐 해서 언론에서도 일부 주목을 받았는데요. 7개월 만에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취임 5주년 도정보고 이런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어제 여러 얘기 가운데 우선 하나 말씀드리면은 정부가 지금 모든 권한을 쥐고 모든 문제를 정부가 다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책을 집행하지만은 사실 상당수 국민들은 이런 정부와 정치를 불신하고 있다 하면서 충남도 같은 경우는 이 도민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행정을 좀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그 삼농 혁신 정책에 대해서 지금 정부와 단위 농협 그리고 지역 농민들이 새로운 협력의 틀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데 자부심을 느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안 지사의 경우는 아무래도 그 대권과 관련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어제도 이런 질문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차차기 이렇게 좀 얘기 나오다 보니까는 질문이 꼭 나오는데요. 어제 안 지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선 6기 들어서 더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만 지금으로서는 도지사로서 할 일을 할 뿐이다 이렇게 즉답은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지사가 야구로 치면은 자신은 불펜 투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은 열심히 몸을 풀고 단련하겠다는 것까지 비유로 하면 적합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얘기를 하면은 이 불펜 투수로 자신을 비유하면서 아직은 좀 더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지만은 언제든지 던질 준비가 돼 있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또 국민을 감독에 비유하면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언제든지 등판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대선 출마에 대한 관심은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플러스 뉴스 시간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관련된 얘기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안 지사가 야구를 많이 좋아하는가 봅니다. 초등학교 때요. 야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8월 1일 날 한화 이글스 홈 경기 때 시구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시구를 위해서도 연습을 좀 했는가 봅니다. 몸이 좀 뻣뻣하다 이런 쪼크를 어제 날리기도 했습니다. 요즘 교사들 명퇴하기도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명퇴 신청을 한 교원 2명 중 1명은 결국 다시 교단으로 명퇴를 못하고요. 교단으로 돌아가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올 들어 하반기 명예퇴직 신청을 한 교원이 127명인데 이 중에 75명, 그러니까 59%가 명퇴를 하고 나머지는 명퇴가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상반기 명퇴 신청자가 378명인데 이 가운데 182명이 지금 수용이 됐습니다. 상하반기를 합치면은 올해 총 505명이 명예퇴직 신청을 했고요. 여기에 수용된 교원이 257명, 그러니까 딱 절반만 명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선 돈 때문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예전 같으면 보통 한 100명 정도 선에서 연간 그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돼 있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연금이 이상하다 깎인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명퇴자가 부쩍 늘어서 이 300명대로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다 수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이 명퇴 예산이 163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부권 최대 전자 컴퓨터 전문 상가로 알려져 있는 그 둔산 전자타운 상가가 지금 단전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 번영회 상인 번영회하고 관리단하고 좀 갈등이 생기면서 고발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입자는 줄어들고
관리비는 체납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올 들어 6개월분의 전기요금이 장기 연체돼 있다고 합니다. 6,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뭐 지금 어제 오전 10시부터 단전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단전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안타깝네요. 사실 이 전자타운에 들어가 있는 이 상인들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닌데 이게 하루 쉬게 되면 이게 쉽지 않지 않나 보입니다. 네, 이 밖에 2015년도 이 건설 관련 이 시공 능력 평가에서 거의 계룡건설이 올해도 부동의 1위를 차지했는데요. 전국 랭킹에서는 23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균 이 창의 인성교육 쪽에 워낙 지금 독보적인 존재신데 공익법인인 연구원 설립에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위안부 이 할머니들을 위한 수요 집회가 대전에서도 열리기로 했습니다. 오는 9월 9일 오후 7시에 대전에서 열리는데 이때부터 매주 둘째 주 수요일 오후에 대전에서 계속 집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전시 생활체육회 신임 상임부회장의 박원근 씨가 내정이 됐네요. 그리고 이희호 여사 방북이 8월 5일로 잡혔습니다. 8월 5일 날 이 저가 항공을 타고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